여러분, 뉴욕 어퍼 이스트사이드 최고가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평범해 보이는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한 한 뉴욕 CEO가 있습니다. 그녀는 왜 전 세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단 한 번의 출장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 과연 그녀가 마주한 작지만 혁명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뉴욕시의 아름다운 펜트하우스를 떠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은 똑같이 시작하고 있었죠. 일어나서 진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넓은 발코니로 나가곤 했어요. 거기서 보면 온 도시가 마치 제 개인 왕국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작은 노란 택시들, 그리고 센트럴 파크의 초록 직사각형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매일 보는 풍경이었죠. 제 이름은 올리비아 클라크예요. 38살이고 금융기술회사의 CEO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타고난 리더라고 말하곤 해요. 결정을 빨리 내리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항상 계획이 있거든요. 제 남편 마크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제가 작은 나라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농담을 하곤 했어요. 우리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죠. 우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제가 구두를 신고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있었고, 커다란 창문들은 낮 동안 햇살을 가득 들여보내고 있었어요. 비싼 가구들은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앉기에는 항상 편한 건 아니었죠. 제 딸 에밀리는 제만큼 우리의 화려한 집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아침 식사 때 자주 조용했고 가끔 목을 문지르거나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난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가 특히 겨울에 그녀의 천식을 악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가습기, 공기청정기, 특수 필터까지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주말에는 중요한 사람들,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 잠재적 투자자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위한 저녁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준비하고 있었죠. 와인은 적절한 온도여야 했고, 음식은 인상적이어야 했으며, 음악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딱 맞아야 했어요. 오늘 밤에도 파티가 있어요? 에밀리가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어보곤 했어요. 그냥 작은 모임이야. 제가 대답하곤 했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작은 모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런던에서 어렵게 시작했던 초기 시절부터 유럽 전역에 회사를 세우고 마침내 뉴욕에 정착하기까지 이 펜트하우스는 제 모든 성취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모든 것을 바꿔버린 이메일이 왔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유리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글로벌 파트너십 책임자로부터 온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의 주요 금융회사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 전역의 문을 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3개월, 빈 사무실에 대고 말했어요. 그건 불가능해. 바로 우리 회사에서도 일하고 있는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해. 그에게 말했어요. 난 그렇게 오래 뉴욕을 떠날 수 없어. 당신이 CEO잖아. 올리비아, 마크가 상기시켰어요. 그들이 특별히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어. 그것은 우리가 이 파트너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학교, 마크의 프로젝트들, 우리 집, 우리의 사회적 의무들.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제 비서가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쪽에서 숙소를 마련했대요. 그녀가 말했어요.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래요. 장기 체류에 더 편안할 거라고 하네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제 생각에 맨해튼 밖의 아파트라면 얇은 벽과 구식, 가전제품이 있는 작고 좁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런던에서 초기 경력 시절에 살았던 작은 아파트들이 생각났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항상 시끄러웠죠. 호텔을 선호한다고 말해줘 지시했어요. 1시간 후 제 비서가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쪽에서는 아파트가 더 편안할 거라고 고집하고 있어요. 한국 아파트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저를 호기심 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아파트들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주말에 가방을 싸면서 최고의 비즈니스 정장과 편안한 신발들을 고르고 있었어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죠.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는 흥분되었지만 생활 환경은 걱정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에밀리를 평소보다 더 꼭 안아줬어요. 딱 3개월뿐이야. 약속했어요. 매일 영상통화할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여행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었어요. 집, 가족, 성공,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죠.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올 때 터미널 창문을 통해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이 풍경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정말 놀라고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복잡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미래에서 온 듯한 곳을 발견했거든요. 바닥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무빙워크가 사람들을 거대한 터미널 전체에 소리 없이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화면이 영어로 바뀌었는데 마치 제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클라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호라는 젊은 남자가 완벽한 영어와 공손한 인사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끈하고 검은색이었으며 시원한 가죽 시트가 있었죠. 아파트로 바로 가실래요? 아니면 먼저 사무실에 들르시겠어요? 저는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얼마나 안 좋은지 빨리 확인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을 지나는 동안 마치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구부러진 지붕의 고대 사원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는 유리 마천루 옆에 서 있었고 화려한 간판이 있는 전통 시장들이 현대적인 보행 다리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 공존하고 있었죠. 진호가 우리를 평범한 아파트 건물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고급 리조트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3개의 높은 타워가 흐르는 물 특징과 완벽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중앙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죠. 이곳은 하늘 하이츠입니다. 진호가 발표했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당신의 집이 될 곳이에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게 아파트인가요? 진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서울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중 하나죠. 로비는 제가 묵었던 대부분의 5성급 호텔보다 더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제복을 입은 남자가 즉시 다가왔죠. 환영합니다, 클라크 씨. 출입 권한이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로 가기 전에 시설을 보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설이라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위해 전체 층이 받쳐진 것이었어요. 수정처럼 맑은 물이 있는 큰 수영장, 모든 종류의 장비가 있는 운동실, 여러 언어로 된 책들로 가득 찬 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보육센터, 유명한 코스에서 가상게임을 할 수 있는 골프실, 개인 영화관, 그리고 완벽한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까지도 있었죠. 모든 주민들이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그가 대답했어요. 마치 그보다 적은 것은 이상한 것처럼요. 그리고 가장 큰 놀라움이 왔어요. 40층에 있는 제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발 아래 바닥이 따뜻했어요. 뜨겁지 않고 마치 지친 발에 부드러운 포옹을 해주는 것처럼 기분 좋게 따뜻했죠. 이건 온돌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바닥 난방이죠.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기술로 제어됩니다. 이 패널을 사용해서 각 방마다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놀라움 속에서 아파트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들이 아래로 펼쳐진 도시 전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부엌에는 손을 흔들기만 해도 켜지는 내장 가전제품들이 있었고 거실에서는 말하기만 해도 모든 것불, 온도, 심지어 커튼까지를 제어할 수 있었죠. 집 시스템이 당신의 핸드폰과 연결됩니다. 그 남자가 보여줬어요.
집에 없을 때도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벽 패널에 있는 버튼을 눌렀어요. 바닥의 한 부분이 부드럽게 올라와서 좌석이 있는 식탁으로 변했어요. 한국 디자인에서는 공간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날 밤 따뜻한 바닥에 직접 누워서 부드러운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크와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죠. 이곳을 믿을 수 없을 거야.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미래에 사는 것 같아. 휴대폰 카메라로 주변을 보여주자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방문할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보통은 감동하기 어려운 마크조차도 스마트 홈 기능을 시연했을 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격식을 차렸지만 제가 진심으로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빠르게 친절해졌어요. 기술 부서를 이끌고 있는 제 또래의 여성인 민지는 특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는 대중교통 시스템 사용법을 보여주고 현지 식당을 추천해주고 비즈니스 미팅에서 알아야 할 한국의 방식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우리 아파트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민지가 어느 날 점심 식사 중에 말했어요. 하지만 곧 떠나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임시집의 모든 것이 세심한 생각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고 모든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따뜻한 바닥은 공기를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뉴욕 펜트하우스의 강제 공기 난방처럼 건조하고 먼지가 많지 않았어요. 밤에는 창가에 서서 아래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어요. 도시는 정말로 잠들지 않았지만 뉴욕의 강한 밝기와 달리 서울은 부드럽고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이는 도시 전체를 마법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에밀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그녀는 또 다른 천식 발작을 겪고 있었어요. 마크가 흡입기로 그녀를 돕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숨을 쉬는 사이에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대답했어요. 서울 아파트의 깨끗하고 따뜻한 공기를 생각하면서요. 처음으로 우리의 비싼 뉴욕 펜트하우스가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집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 낯선 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살기 두려워했던 아파트는 매일 저녁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나날이 지나 몇 주가 되고 어느새 서울에서 편안한 일상에 젖어들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냥 굿모닝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스마트 홈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었죠. 블라인드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온돌 바닥 난방은 완벽한 온도로 조절되고 있었어요. 아늑하게 느껴질 만큼 따뜻하지만 너무 뜨겁지는 않게요. 서울에서의 아침은 뉴욕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평화로웠어요. 펜트하우스에서는 항상 서두르고 항상 이메일을 확인하고 항상 다음 회의나 저녁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매일 몇 분씩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아 아래에서 생동감 있게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제 아파트의 부엌은 뉴욕의 것보다 작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공간이 낭비되지 않았죠. 모든 캐비닛과 서랍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처음에는 거대한 미국식 냉장고와 육구 스토브가 그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곧 한국 아파트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 금융회사와의 일은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업 접근 방식은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죠. 빠른 결정보다 신중한 계획을 중요시했고 빠른 이익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점이 저를 좌절시켰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과감한 선택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데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들의 방식에 담긴 지혜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국인 파트너인 민지와 점심을 먹는 동안 드물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따님이 호흡 문제가 있으시죠? 민지가 물었어요.
그녀는 에밀리가 다시 흡입기가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제가 회의 중에 전화를 확인하는 것을 눈치챘던 거예요. 이런 세부 사항을 알아차린 것이 놀라웠어요. 네, 천식이에요. 특히 겨울에 심해지죠. 민지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한국 가정들이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온돌 난방을 선택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온기는 환기구처럼 먼지를 날리지 않거든요. 호흡에 훨씬 좋아요. 난방 시스템이 에밀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비싸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닐까요? 현대적인 미국 시스템이 실제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에밀리와 마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에밀리의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뭔가 다른 점을 알아차렸어요. 기침을 안 하네. 놀라서 말했어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엄마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가습기를 사셨어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마크가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났어요. 의사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약을 증량할 필요가 없는 겨울이라고 했어. 엄마 건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일부라도 따라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통화가 끝난 후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에밀리의 겨울철 호흡 문제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을 찾았고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도 집을 데우는 방식의 간단한 변화가 그동안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니요. 다음 날 한국 아파트 디자인에 대해 더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온돌 난방이 현대 기술이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 시스템은 취사용 불에서 나온 연기가 돌바닥 아래를 지나가면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었죠. 이제 현대식 온돌은 수도관이나 전기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원리는 여전히 같았어요.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부드럽고 상승하는 열이었죠. 또한 한국 아파트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공유시설은 나중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생활 경험의 중심이었어요. 아이들은 안전하고 감독되는 구역에서 함께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건물을 나가지 않고도 운동하고 책을 읽거나 사교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전체 단지는 거의 작은 마을처럼 기능하고 있었고 뉴욕 건물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도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게 된 시련이 왔어요. 어느 날 아침 뉴욕 사무실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받았어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주요 고객과의 문제가 있었죠. 서울 체류를 3주 일찍 줄이고 즉시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이상하게 슬픈 감정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작고 불편한 아파트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3개월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서울에 왔었는데 이제 겨우 6주가 지난 후에는 떠나기가 꺼려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맨발로 따뜻한 바닥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공기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나조차도 놀라게 한 일을 했어요. 코리아타운 근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국식 아파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마크에게 조기 귀국에 대해 알리기 위해 영상통화를 했을 때 새로운 생각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이사를 고려해보면 어떨까? 제가 물었어요. 뉴욕의 다른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말이야. 그의 얼굴은 완전한 충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를 떠난다고? 뭐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들, 편안함, 배려 깊은 디자인, 공동체 의식, 건강상의 이점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추운 아침에 따뜻한 바닥을 맨발로 걷는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자리를 갖춘 집의 평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공기질의 차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건 알아,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최고의 생활 방식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 마크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에게 우리의 펜트하우스는
우리가 위에 일했던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그것을 떠나자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을 포기하자는 제안처럼 들렸을 거예요. 에밀리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봐. 마침내 말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봐. 딸 얘기를 했을 때 그의 표정이 약간 바뀌는 것을 봤어요. 의심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항상 에밀리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인지 보여줘. 그가 말했어요. 돌아오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보여줘.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계약과 파트너십 협정 이상의 것을 가지고 뉴욕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집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죠. 이제 도전은 내 가족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오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택시가 우리 건물 앞에 멈췄을 때 다른 눈으로 높이 솟은 유리 구조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문지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차가운 대리석 로비 바닥을 가로질러 제 짐을 끌고 왔어요. 모든 것이 제가 떠날 때와 똑같았지만 떠났던 제 자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저를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빠르게 데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건조한 가열된 공기가 저를 강타했어요. 몇 주 동안 온돌 난방의 부드러운 온기를 경험한 후 우리 아파트의 공기 시스템은 가혹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때 우아하다고 생각했던 대리석 바닥이 이제는 신발을 신고 있어도 발 아래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크와 에밀리가 환영 표지판과 꽃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고 저는 그녀를 꽉 안으면서 바로 그녀가 다시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마크가 다음으로 저를 포옹하며 제 뺨에 키스하고 코트를 받아들었어요. 문명 세계로 돌아온 것을 환영해 그가 농담했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과 디자이너. 가구가 있는 넓은 거실을 가리키며요. 약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 최고의 호화로움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이상하게 공허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방들은 너무 크고 너무 춥고 너무 과시적이었어요.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지 우리가 그곳에 살면서 좋은 느낌을 갖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돌아온 첫날 밤 몸이 여전히 서울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어요. 어두운 아파트를 걸으면서 단단한 바닥에 울려 퍼지는 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모든 방에서 대리석에서 올라오는 한기와 목을 긁는 건조한 공기를 느끼고 있었죠. 복도 건너편에서 에밀리가 자면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에밀리는 또 다른 천식 발작을 일으켰어요. 마크가 그녀에게 흡입기를 도와주는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게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에밀리가 학교에 간 후에 마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비싼 불편함 속에서 살고 있어. 다음 며칠 동안 서울에서 배운 모든 것을 마크와 에밀리에게 보여줬어요. 한국 아파트 단지의 사진과 동영상을 가져왔고 평면도와 난방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공용 공간이 어떻게 작동하고 가족들이 이런 건물에서 어떻게 함께 살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리아타운 근처 로스앤젤레스의 새로운 개발 단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한국 회사가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디자인 원칙, 온돌 난방, 스마트 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공간 효율성을 사용하여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어요. 우리 펜트하우스는 이런 아파트 중 하나를 바로 구매하고도 수백만 달러가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어 마크에게 숫자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미국인들이 사는 방식에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시작점에 있게 될 거야. 마크는 항상 사업가처럼 생각하면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디자인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다면 초기 적응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점을 줄 수 있겠군.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개발자들과 미국 투자자들을 연결할 수 있어. 사업적 측면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우리의 삶의 질, 특히 에밀리의 건강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크의 말이 맞았어요. 여기에도 기회가 있었죠.
에밀리의 반응은 우리 둘 다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한국식 단지의 어린이 도서관과 실내 수영장 사진을 보고 있었거든요. 물건들을 만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질문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펜트하우스는 어린이 친화적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모든 표면은 비쌌고 모든 물건은 우리 손님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선택된 것이었죠. 에밀리는 만지지 말고 뛰지 말고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끊임없는 주의를 들으며 자랐어요. 우리의 전시장 같은 집은 진정한 그녀의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그녀에게 약속했어요. 박물관이 아니라 진짜 집이 될 거야.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팔고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식 아파트 단지로 이사한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했죠.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 이건 내 경력을 망칠 거야. 뉴욕이 몹시 그리워질 거야. 그냥 중년의 위기일 뿐이야. 각각의 비판은 오히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해주었어요. 저는 더 나은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지 않은 척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차가운 아름다움과 지위의 상징으로 둘러싸인 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가족을 위해 작동하고 딸이 더 잘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립되기보다는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는 집을 원했어요. 진짜 놀라움은 다른 임원들과 비즈니스 리더들로부터 개인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을 때 왔어요. 그들은 우리의 결정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일부는 비즈니스 여행 중에 아시아 주택 모델을 경험하고 인상을 받았다고 인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잠재적 투자를 위해 개발팀의 소개를 요청했죠. 제가 이상한 개인적 선택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제공하기보다는 부를 과시하기 위해 설계된 집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변화를 주기에 충분히 용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우리의 결정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단순한 가족 이사보다 더 큰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좋은 집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우리 펜트하우스가 시장에 나왔을 때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인상적인 표정으로 잠재적 구매자들이 둘러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망, 공간, 명망 있는 주소를 감탄하고 있었죠. 따뜻한 바닥과 깨끗한 공기에 대해, 건물에 구축된 커뮤니티에 대해, 과시보다는 삶을 위해 설계된 집에 대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요. 우리 펜트하우스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인 날, 에밀리는 한 번도 흡입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밤, 저는 옥상 정원에 서서 로스앤젤레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은 아름다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천천히 짙은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제 아래로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우리 커뮤니티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들은 중앙광장에서 놀고 있었고 가족들은 야외 영화의 밤을 위해 모이고 있었어요.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함께 대화하고 웃고 있는 주민들에게 저녁차를 대접하고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뉴욕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의미했거든요. 에밀리는 새 학교에 들어가 새 친구를 사귀어야 했고 마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연결망을 구축해야 했어요. 저는 맨해튼을 떠나 그들이 외국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사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동료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계속해서 설명해야 했죠.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일종의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죠. 몇몇은 심지어 제가 뉴욕의 금융 중심지에서 떠남으로써 제 경력에 손상을 줬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 도시를 재형성하는 혁명적 주택 개념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특집 기사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빨리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제 전화기가 메시지와 함께 진동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의 이사 결정을 비웃었던 월스트리트 임원인 전 이웃으로부터 온 거예요. 뉴욕에도 비슷한 개발이 있나요? 친구가 물어봐서요. 대답을 입력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번 달에 받은 5번째 그런 메시지예요. 옥상 정원의 유리문을 통해 변형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는 에밀리가 보여요. 겨울임에도 그녀는 쉽게 숨을 쉬고 있어요. 여기로 이사 온 이래로 그녀는 흡입기를 단 2번만 사용했어요. 둘 다 집이 아닌 학교 현장 학습 중이었죠. 온돌 바닥 난방이 우리 공기를 깨끗하고 적절히 가습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서 예전의 강제 공기 시스템처럼 건조하고 먼지가 많지 않아요. 마크가 옥상에서 저와 함께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는 방금 한국 건축 기술을 더 많은 미국 도시로 가져오는데 관심이 있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과 화상 통화를 마쳤어요. 그들이 당신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 그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우리가 멀리서 반짝이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요. 서울에서 미국 생활의 미래를 본 여자라고. 이 묘사에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전혀 제 자신을 선지자로 보지 않아요. 단지 제 생각이 도전받는 것에 열려 있었을 뿐이에요. 제 여정은 서양의 모든 것을 거부하거나 동양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과 때로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거였죠. 우리의 새 집은 완벽하지 않아요. 뉴욕 펜트하우스보다 작고 더 이상 명망 있는 맨해튼 주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일부 오래된 친구들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에밀리는 비싼 것을 깨뜨릴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우리 이웃들은 우리 이름을 알고 있고 종종 우리와 식사를 함께 하고 있어요. 경비원과 문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건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던 방식으로 커뮤니티는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새 집이 과시가 아닌 생활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모든 공간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아요. 따뜻한 바닥은 공기를 건조시키지 않으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고 스마트 홈 시스템은 일상적인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커뮤니티 공간은 건물을 떠나지 않고도 놀고 운동하고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저는 온돌 난방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패널을 누르고 있어요. 바닥을 통해 부드러운 온기가 올라오는데 이는 지구 반대편으로의 출장이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저는 주택혁명을 시작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제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단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내일 세계의 주요 미국 도시에서 온 개발자들이 우리 단지를 둘러보러 올 예정이에요. 다음 달에는 시애틀에서 비슷한 프로젝트의 건설이 시작되고 내년까지 뉴욕시에는 첫 번째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스마트 아파트 타워가 들어설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가져온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나 새로운 주택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자리 잡은 믿음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였어요. 그것은 제 성공의 정에 맨해튼의 전시장 같은 펜트하우스가 실제로는 제 가족을 덜 행복하고 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지였죠. 마지막 빛이 하늘에서 사라질 때 마크와 저는 에밀리와 함께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집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명을 따뜻한 저녁빛으로 조절하고 숨겨진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재생되기 시작하고 식사 시간에 맞춰 온도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어요. 에밀리가 숙제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 짓고 있어요. 오늘 밤 바닥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녀가 물어봤어요. 그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었어요. 따뜻한 온돌 바닥에 작은 테이블을 설치하고 전통적인 한국식 식사를 하는 것이요. 우리가 효율적인 부엌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맨해튼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사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까지. 진정한 사치는 제가 배웠듯이 가장 비싼 주소나 가장 큰 방이나 가장 인상적인 전망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대신 함께 모이게 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거죠. 그것은 이끌 가치가 있는 혁명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제 편안한 구역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에 제 마음을 열고자 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시작되어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곤 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랍고 감동적인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